안녕하세요. 한국기업평가 ESG 평가센터의 김영규 실장입니다. 최근에 2년 만에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이 개정됨에 따라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적합성 판단 절차가 명시화됐습니다. 과거에는 관리 체계에 대해서만 평가를 받은 경우에도 그 관리 체계에 대해서 평가받은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 녹색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이제 이번에 개정된 녹색 채권 가이드라인에서는 관리 체계뿐만이 아니라 특정 경제 활동에 대한 적합성 판단 절차까지 수행을 받은 다음에 녹색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녹색 채권과 관련된 발행사 제출 자료 및 외부 검토 기관의 검토 보고서 양식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녹색 채권 가이드라인을 보시면은 뒤쪽에 별첨 형식으로 해서 양식이 7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양식이 제시되었다는 측면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양식을 통해서 과거 대비해서 이제 검토될 그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된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 내용들이 추가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후 외부 검토 실시 의무화입니다. 네, 과거로부터 이제 사전 외부 검토의 경우에는 외부 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었는데요. 네, 그러나 이제 사후 외부 검토 같은 경우에는 그 공고사항일 뿐 의무화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사후 외부 검토 역시도 의무화되었습니다. 네, 요거는 뒤쪽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부 검토 기관 등록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예, 과거에는 이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그 내용에 따라서 외부 평가 기관들이 결정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와 같은 신용평가 회사나 이제 회계법인들이 주로 녹색 채권에 대한 외부 검토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번에 개정된 녹색 채권 가이드라인에서 독립된 외부 검토 담당 조직을 갖추고 환경이나 금융 분야의 전문 인력을 최소 3인 이상을 갖춘 조직에 대해서만 외부 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등록 제도가 마련이 되었고요. 추가로 과거에는 이제 녹색 채권 발행을 위한 외부 검토 기관이 이제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수행했었습니다만, 예, 69개 경제활동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검증이 필요한 경제활동의 경우에는 외부 검토 기관에서 온실가스 검증 기관으로 외부에 있는 온실가스 검증 기관에 이런 해당 내용을 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즉 아웃소싱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변경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따른 녹색채권 발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절차 같은 경우에는 채권 발행 전과 채권 발행 후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모박스 색깔에 따라서 이제 수행 주체가 다릅니다. 즉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1번, 2번, 3번, 5번, 6번의 경우에는 발행자가 수행하는 절차고, 짙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4번과 7번의 경우에는 저희와 같은 이제 외부 검토 기관이 수행하는 절차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발행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 있고요. 녹색 채권 발행 계획이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녹색 경제 활동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녹색 채권을 발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그런 프로세스 또는 이제 투자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녹색 채권 관리 체계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투자처에 대한 부분인 자금의 사용 부분과 이 녹색 채권을 발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프로세스인 평가 및 선정 절차, 자금의 관리, 보고 등과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네, 사실 이 방과후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개정된 녹색 채권 가이드라인에 개정사항에 포함된 내용은 아니고 원래서부터도 이제 수행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방과후 3번 적합성 판단 요청서 제출의 경우에는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관리 체계만 인증을 받더라도 채권을 발행한 것이 가능했는데, 이번에 개정된 녹색 채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관리 체계뿐만이 아니라 특정 금융상품, 일반적으로 이제 공모사채가 될 텐데, 공모사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한 자금을 투자할 녹색 경제 활동이 실질적으로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외부 기관에서 검토하도록 이제 명시적으로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3번에서 적합성 판단 요청서에 녹색 경제 활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외부 검토 기관에 제공하게 되면, 방과후 4번에서 저희와 같은 이제 외부 검토 기관이 관리 체계,
뿐만이 아니라 적합성 판단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사전 외부 검토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채권 발행 전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 지금부터는 채권 발행 및 발행 후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방가로 5번을 보시면 채권을 발행을 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을 하시죠. 예, 이때 동시에 녹색채권 관리 체계를 회사에서 작성한 녹색채권 관리 체계를 공시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저희 외부 평가 기관에서 수행한 관리 체계에 대한 검토 보고서랑 적합성 판단 보고서를 공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이 변경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따른 녹색채권 발행 사례가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결정될지는 아직 미지수이긴 하지만 이게 별도의 두 개의 보고서로 나갈 수도 있고 병합이 돼서 하나의 보고서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6-1번, 6-2번의 경우에는 채권을 발행한 이후에 이제 최종적으로 자금이 배분되기 전까지 그 사후 보고를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사후 보고에 대한 규정은 과거랑 달라진 바는 없습니다만, 과거에는 사후 보고를 별도로 구분해서 설명하지 않은 데 반해서 이번에 개정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의 경우에는 사후 보고를 최종 보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연간 단위로 수행되어야 하는 연례보고로 명시적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례보고의 경우에는 자금 배분 보고를 중심으로 환경영향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시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6-1 사후 연례보고서의 경우에는 외부 검토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6-2를 보시면 이제 자금 배분이 완료된 이후에 사후 최종 보고서를 공시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때는 자금 배분과 환경 영향 그리고 적합성 판단과 관련된 내용들이 담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6-2 사후 최종 보고서의 경우에는 외부 검토 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평가를 받으셔야 된다는 점이 의무적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점이 이번에 변경된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 1회에 최소한 연 1회 이상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연 1회 이상 단위로 네. 근데 만약에 자금 배분 완료 시점이 채권 발행으로부터 만으로 1년 이내에 완료가 됐다라고 하셨을 때는 6-1과 6-2를 통합해서 1회만 보고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발행사에서 사후 최종 보고서 또는 사후 연례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저희와 같은 외부 검토 기관이 사후 외부 검토 보고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변경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하 녹색채권 발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의 변경 관련된 기타 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녹색채권을 포함한 ESG 채권, 국내에서 이제 발행하는 ESG 채권의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이게 녹색채권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중요한 그런 요소 중에 하나로서 보는 게 뭐냐 하면은 한국거래소 사회책임투자채권 세그먼트에 등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인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이 SRA 채권 원칙이라는 것을 정해놨는데요. 여기서는 한국거래소에서 별도의 원칙을 만들다기보다는 벤치마크 할 수 있는 기준들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흔히 알고 계시는 이제 지금 다루고 있는 환경부에서 만들고 있는 녹색채권 가이드라인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국제자본시장협회 ICMA에서 만든 녹색채권 원칙, 그린본드 프린시펄, 그리고 CBI라는 기관에서 만든 기후채권 기준을 벤치마크해서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과거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23년도 이전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이 변경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ICMA에서 만든 녹색채권 원칙과 우리나라의 2020년도에 발표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다르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기관들이 녹색채권 원칙 또는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동시에 준용하는 것으로 녹색채권을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이 개정됨에 따라서 녹색채권 원칙과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상당 부분 좀 달라진 부분 또는 강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그 발행사들이 강화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과 이제 기존에 준수하고 있던 녹색채권 원칙 중에서 어떤 원칙을 주로 사용할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까지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의 개정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녹색채권을 발행하기 위한 절차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저희와 같은 외부 검토 기관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강화를 하는 것이 이제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발행사나 저희 같은 외부 검토 기관에서 수행해야 될 절차들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이 사실이고요. 특히 2023년도부터 녹색채권 분류체계,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하에서는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 검토하지 않던 배제 기준과 보호 기준에 대한 검토도 명시적으로 녹색채권 발행 절차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발행사들 입장에서는 과거 대비 좀 더 강화된 그 절차 하에서 녹색채권을 발행한 것에 대한 불편함이 일정 부분 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준수하는 녹색채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금전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년 간에 이것들이 이제 가부에 대해서 결정이 날 것 같은데요. 이 내용들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녹색 채권 가이드라인 개정 사항 중에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나 아니면은 다른 궁금증 등이 있으시면은 여기 있는 저희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